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간밤에 FOMC 의사록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1년간의 데이터가 좀 크게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이제 거의 확정적이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올랐어요. 네.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번 주 후반에 잭슨홀에서도 좀 더 찾아보시긴 하겠지만 투자자들이 이게 장기간의 어떤 소위 말하는 뭐랄까요? 강달러가 일단락 되는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나홀로 미국 강세 상당히 오랫동안 됐고 우리 부러워만 했고 되게 답답했었는데 그것의 가장 큰 또 같은 동행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달러의 강세. 이게 수출업체들한테는 좋겠지만 나머지 뭔가 수입을 하거나 또는 해외여행 가거나 이럴 때 상당히 불편한 게 원화 약세, 달러 강세입니다. 투자자들도 해외 투자자 특히 다 마찬가지인데요. 국내 투자자 특히 해외 투자자는 좋지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사실은 강달러가 일단락되고 마무리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는 상당히 좋은데 잘 기억해 보시면 달러가 강세로 간 예상보다 세게 간 것은 미국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역대급 금리 인상을 하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의 금리 차를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 서로 보면 2%포인트 격차가 지금 2년 이상 지금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에 확실히 미국이 금리를 인하시켜 주는 것이 강달러 시대의 종언을 말할 수도 있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예상보다 빨리 지금 달러 지수가 106에서 지금 101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시차를 두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신흥국 증시에 좋을 텐데요. 지금 차트를 열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왜 이 약달러 시대를 바라냐면 약달러 때는 미국보다는 미국 이외의 나라의 주가 성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지금 차트에 노란색 선이 달러 지수에 올라가면 강달러, 내려오면 약달러입니다. 또 파란색 선이 위로 올라가면 미국 주식이 더 좋은 거고 내려오면 우리나라 같은 나머지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식이 훨씬 더 좋아지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2006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2010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15년간 강달러의 미국 나홀로 강세가 지속됐는데 드디어 이제 약달러로 좀 돌아선다면 우리한테 기회도 있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고 해외여행도 더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 또한 달러에 영향을 주지만 요즘 보면 미국이 원유 순수출국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유가 또한 달러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이전에는 사실은 아까 봤던 양국 간의 금리 차, 네.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금리를 올리느냐 떨구냐에 따라서 달러의 움직임이 바뀌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유가의 흐름도 영향을 많이 주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난 45년간의 흐름과 최근 한 5년, 6년간의 흐름이 달라졌다라는 것이 큰 포인트인데요. 과거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유가가 오른다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유가에 비해서 같은 그 원유를 사는데 돈이 더 많이 든다는 거죠. 근데 이전에는 미국이 순수입국이다 보니까 전 세계 넘버원 에너지 소비국입니다. 그래서 원유를 워낙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원유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훨씬 더 약해지는, 그러니까 돈을 더 줘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정확히 2019년부터 달라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과거 아래 197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흐름이 짙은 파란색 선 아래로 반비례하는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가 약세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다면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오히려 유가가 상승하면 달러도 강세로 가는 그래서 원유의 그런 흐름과 그러한 그 달러의 흐름이 서로 상당히 같이 동행한다는 측면에서 큰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런 흐름이 달라졌고 왜 2019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네. 이런 방향이 크게 달라졌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큰 변화가 이제 많이 변한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그러한 뭔가 산업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미국을 크게 변화시킨 게 2010년대 이후 셰일 혁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셰일 혁명 때문에 미국이 에너지 순수입국에서 드디어
2018년도에는 세계 넘버원 석유 생산국이 됐고 2019년도에는 뭘로 바뀌었냐면 에너지 순수입에서 수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수입하는 그 원유보다 수출하는 원유가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전에는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았던 소비거든요. 왜 생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 갭을 메꾸기 위해서 수입을 하다가 밑에 보시면 드디어 생산이 늘어나면서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수입보다 역전되는 결론적으로 미국이 이제는 에너지를 수입을 많이 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수출하는 국가가 되면서 이제는 유가가 오르면 달러도 강해지는 그러한 이제 관계가 형성됐다는 측면에서 이제는 유가의 흐름도 좀 열심히 시켜보면서 달러의 방향을 점쳐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리 인하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다른 곳에서도 이미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유가의 향방이 궁금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고 네. 어떻게 될까요? 하반기에는? 맞습니다. 이게 다 지금 일단 기본적인 기본 시나리오는 유가 약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약세에 이제 힘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이 보는 게 이건 이제 파악하기 가장 어려운 게 중동의 그러한 전쟁 확전 여부죠. 지금 미국이 나서서 블링컨이 나서서 이란과 나머지 이스라엘과의 나머지 국가의 그러한 협정, 그러한 이제 휴전을 종용을 하면서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는데 사실 그거는 어떻게 될지 아직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전까지는 현재의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과의 그런 전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은 변수를 좀 남아 있다. 첫 번째 좀 열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국입니다. 중국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고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얘기하죠. 이게 이제 중국한테는 나쁜 얘기지만 중국의 경기가 안 좋아서 에너지 소비가 확실히 줄고 그 원유의 수입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그 원유 수요가 약화되는 것이 결국은 유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또 다른 그 약달러의 그러한 그 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긴 한데 중국이 또 막판에 마음을 바꿔서 엄청나게 또 공격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 보시면서 이제는 약달러에 매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두 가지 중동 이슈와 중국의 수요 변화에 대해서 꼭 챙겨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간밤에 그리고 9월에 금리 인하 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하면 밸류에이션이 이제 다시 높아질 수 있고 강세장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단기적으로는 강세장의 모습을 충분히 띄울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오늘 갖고 온 것은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연 미국 시장이 과연 현재 상황에서 좋은 상황이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길게 투자하는 입장, 지금부터 앞으로 10년간 들고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위 말하는 진입 시점으로는 그렇게 소망스러운 상황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이제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자라 하면 이제 바이 앤 홀드죠. 그렇죠. 네, 근데 바이 앤 또 프레이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산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바이 앤 홀드가 이제 투자 전략에 장기 투자자의 이제 금과 옥조처럼 돼 있는데 문제는 이게 비싸게 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싸게 사면 문제가 없는데 그럼 기다리면 되거든요. 근데 비싸게 사면 항상 마음이 불안해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국 시장이 얼마나 비싼지 결국은 이게 타이밍은 잡기는 어렵겠지만 현재의 수준을 알아보는 상당히 좋은 지표 세 가지를 오늘 보고 싶은데 네. 하나는 첫 번째는 CAPE 경기 조정 소위 이제 주식 수익률 비율이 있고요. 페드 모델이 있고 선행 PR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가지고 한번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네.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첫 번째 모델이 먼저 궁금하거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셨던 로버트 실러 교수가 만드셨는데 이 모델은 어떻게 풀이를 하면 좋을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PE라면은 앞으로 한 1년간 벌어들일 이익으로 현재 주가를 나눈 거. 이게 이제 PER이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하니까 이 P는 놔두고 밑에 E, 어닝을 지난 10년간
이전에 10년간 벌었던 이익을 다 합친 평균값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작아지고 P도 물가를 감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좀 약화되는데 그걸 감안했을 때 현재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장기 차트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거의 1800년대부터의 장기 차트를 갖고 왔는데 평균적으로 1900년대 이후에 지난 125년간의 평균은 한 18배 정도인데 가장 최근에 지난 8월 달로 계산된 수치 보시면 35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상황이죠. 이게 지난 역사상 1900년대 이후로 한 3번째 높은 수준이고요. 이 가장 가까웠던 것이 제일 높았던 게 2000년도 수준, 그 다음에 2022년도 수준인데 초반 수준인데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정말로 비싼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참 대단한 게 1800년 후반의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서도 앞을 볼 수 있는 건데 또 이러한 밸류에이션도 있지만 이 채권과의 수익률을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매력도 그 안에서 주식의 어떤 고평가, 저평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그린스펀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이게 왜냐하면 세상에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대표적인 대체제인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채권을 섞어서 복신 60대 40 뭐 이런 이제 모델도 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는 현재 지금 채권이 주는 수익률과 주식이 줄 수 있는 수익률을 비교해서 주식이 더 비싼지 지금 채권을 사야 될 때인지 평가할 수 있는데요. 주식 수익률을 구하는 게 조금 애매하죠. 심플합니다. 아까 봤던 PER을 거꾸로 뒤집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EPS를 위로 오고 밑에를 가격을 보면 현재 내가 산 가격으로 내가 그 EPS를 얼마에 살 수 있느냐를 역으로 보는 거죠. 그걸 환산한 건데 그래서 이 EPS 그러니까 PER의 역수인 yield earning이라는 주가 수익 그러니까 이익 수익률에서 현재 10년 채권 수익률을 뺀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채권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싸져 있다는 뜻이고요. PER이 낮다는 뜻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오면 시장이 고평가돼 있다는 겁니다. 과거 2000년 이후로 2002년 이후로 보시면 현재 패드 모델이 의미하는 바는 주식이 채권에 비해서 상당히 또 고평가에 있다는 그런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행 PER이 예고하고 있는 장기 수익률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보던 상당히 장기간의 데이터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현재의 선행 수익률 지금 이 가격에 샀을 때 앞으로 10년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라는 것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다트가 되어 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그러한 장기의 현재 수준에서 PR을 샀을 때 그 이후에 1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을 보시면 대체로 당연히 왼쪽 이게 반비례잖아요. 싸게 사면 그 이후 10년간 상당히 좋은 연평균 수익률을 보이고요. 비싸게 사면 우측, X축이 우측으로 하면 이제 비싸게 사는 거죠. 비싸게 사면 향후 10년간 수익률이 낮다는 어찌 보면 매우 당연한 건데요. 네. 문제는 현재 우리가 처한 위치가 한 22배 정도 되면서 과거 이런 수준에 샀을 때 그 이후에 10년간 수익률은 거의 소위 똔똔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거의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단기간에는 변동성이 충분히 있으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길게 놓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미국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할 필요가 있다. 이거 꼭 염두에 두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앞서서 시청자분께서 한국은 단기 투자, 미국은 장기 투자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장기 투자 하실 때도 그 타이밍을 잘 보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은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